제가 재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목표로 하던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했던 것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졌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먼저 재수를 한 1년 동안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수를 하기 전까지는 저는 항상 스스로를 자책하고 왜 더 열심히 살 수 없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더 당당해지고 또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방법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숙학원을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컸던 두 가지 선택 기준은 아무래도 학원의 분위기와 외부와의 노출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 때 남이 무엇을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고 본인이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분위기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할 때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래도 재수를 하게 되면 먼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의 소식이 SNS 등을 통해서 많이 들려오게 되는데, 이 역시 스트레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외부와의 소식이 가장 잘 차단이 되고 또 분위기가 가장 좋은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것이 학원에서 제공을 해주는 학습 플래너인 HSP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 HSP의 계획을 세울 때 하루 단위의 계획도 세우고 일주일 단위, 또 한 달 단위, 3달 이상의 장기 계획까지 분리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제가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고, 자칫 해이해질 수도 있었던 기간도 다시 밀도 있게 진행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의 방향성을 잡는다는 것은 스스로가 공부하는 것을 또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HSP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꼈던 슬럼프는 약 7월에서 8월 정도에 수험생으로서 느껴지는 많은 불안감이 느껴지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많은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했었는데, 그 중에 제 담임 선생님이었던 황희재 선생님께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계속하면서 깨달은 것이지만, 슬럼프라는 것은 더 집중하고 또 더 몰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슬럼프 시기 동안 느껴지는 적절한 긴장감 역시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전혀 조급해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슬럼프라는 시기 동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나에게 있을 좋은 일들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이 슬럼프를 넘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재수를 선택했다는 것이 작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거고, 또는 자신이 평소만큼 실력이나 성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예 대학을 모두 다 떨어진 친구 역시 이런 재수를 선택을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친구들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신이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처럼 재수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더 치열하고 더 절실하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꼭 재수를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다 더 절실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지금 재수를 막 시작한 후배님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재수라는 것이 단순히 1년 더 공부하고 한 번 더 수능을 치는 것이라고 제가 현역 때는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수를 해보고 나니 재수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내가 무엇이 주어지든 간에 이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또 고민할 수 있는 1년이 더 주어지게 된 것이라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수는 부정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이번 힘든 1년 잘 헤쳐나가고 좋은 결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약점을 보완하는 게 제 공부에 가장 특색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약점의 보완은 철저한 자기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을 아무리 많이 풀어봐야 점수는 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진정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한 자기 분석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모의고사입니다. 보통 친구들을 보면 모의고사를 친 다음에 한시라도 빨리 그 모의고사를 매기고 자기가 틀린 문제를 한번 다시 훑어보는 것에 그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왜 그 문제를 틀렸고 그것을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복귀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맞았던 문제들 중에서도 푸는데 소요 시간이 오래 걸렸거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잔상이 많이 남았던 문제 역시 모두 복귀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자신이 어떤 문제에 취약하게 되는지 패턴이 보이게 되고 이를 진정으로 메워나가는 것이 공부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도 역시 약점 보완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많이 공부한 사람만이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공부한 것을 온전하게 얼마나 시험에서 발휘를 하는지가 잘 보았다와 못 보았다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등을 볼 때 자신이 가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그 모의고사를 쳤었는지 심리를 다 이제 기술해 보고 또 분석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시험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재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써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계획을 세울 때 하루 단위의 계획이나 일주일 단위의 계획 또는 이제 장기적인 한 달 또는 세 달 이상의 계획들을 많이 이제 분리해서 세우게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세우다 보면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기간, 모의고사가 끝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워지는 여름 기간 이럴 때도 더 밀도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공부라는 것 역시 매우 에너지 소모가 큰 일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이제 무슨 공부를 하지 같은 고민 역시 시간과 또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생활을 패턴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1교시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국어, 화법, 작문을 담화 유형별로 정리를 했었고 또 사자성어를 암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5분 전에는 한국사를 매일 조금씩 훑는 이러한 생활의 패턴화를 했었습니다. 이제 가장 공부에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무언가를 정리할 때 굉장히 즐겁다는 것을 토대로 모든 과목을 노트로 단권해 가면서 공부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후배님들 역시 스스로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거의 정시 100%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수시는 거의 준비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생활의 패턴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스스로 해야 할 과제 중에 이러한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 준비 같은 것도 포함을 시켜뒀었는데요. 일주일에 논술 수업을 듣는 시간 2시간과 또 스스로 개요를 잡는 것 1시간 정도를만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수시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이유는 수시는 보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수시는 대학이 학생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것이고 정시는 학생이 여러분이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시는 자신의 점수대로 대학을 쓰면 되지만 수시는 어찌됐든 교수님들이 저희를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험생으로서는 당연히 정시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들뜨는 시기가 9월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수시 원서를 쓰고 마치 자신이 그 대학교에 이미 합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9월은 수능이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수시에 대한 생각은 일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수시 일정은 수능 이후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능을 치고 난 후 자신이 수시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때 절대로 김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모든 입시가 끝난 것처럼 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때 승패가 많이 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놀 때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공부한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학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